네, 동명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교과서 102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도형을 오른쪽으로 8cm 밀었을 때의 도형을 그려보는 것이 이번 1번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8cm입니다. 오른쪽으로 8cm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일단 먼저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을 이렇게 5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점에 이름을 하나 붙여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문제를 보면 도형을 오른쪽으로 8cm 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도형을 미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먼저 점을 하나씩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여기 네모칸 한 칸의 길이가 1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cm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점 기역을 오른쪽으로 8cm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8cm를 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몇 칸을 이동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8칸을 이동해야 하겠습니다. 자, 8칸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8칸 8칸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점은 기역 다시로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점 니은은 차례가 되겠죠. 자, 점 니은을 8칸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입니다. 자, 점 니은입니다. 자, 원래 있었던 점 니은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점 디귿 차례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8칸입니다. 자, 점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점 리을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그리고 8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 미음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8칸입니다. 점 미음 다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5개의 점을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를 준비합니다. 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요, 네,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는 도형을 오른쪽으로 8cm 밀었을 때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조각 가를 움직였더니 모양 조각 나와 다와 같았습니다. 자, 움직임 방법이 옳게 되도록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일단 모양 조각 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모양 조각 가를 오른쪽으로 밀거나 아니면 뒤집으면 모양 조각 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모양 조각 가를 오른쪽으로 밀거나 뒤집으면 모양 조각 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뒤집으면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모양 조각을 밀었을 때에는 모양 조각의 위치는 변합니다. 위치는 변하지만 모양 조각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모양 조각의 모양은 변치 않은데요. 자, 그러면 가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보면 모양이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그렇죠. 모양이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 조각 가를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모양 조각 나와 같은 모습이 되기에 모양 조각 나와 같은 모양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직접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P 필름인데요. 여기에 본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위치의 점을 찍어준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한결 우리 그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네, 이게 좀 번지네요. 네. 그릴 때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양이 좀 삐뚤음하긴 하지만 자, 이게 가의 모양을 본떴는데요. 자, 이 모양을 한번 오른쪽으로 일단 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네, 아무래도 네, 나의 모양 조각 나의 모양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 오른쪽으로 이걸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자,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모양 조각 나와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 조각 가를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경우 모양 조각 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조각 가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또는 180도만큼 돌리면 모양 조각 나가 됩니다, 다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모양 조각 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조각 가를 시계 방향으로, 네, 먼저 90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계 방향 어떤 방향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0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달의 모양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가요? 네, 모양 조각 달의 모양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 조각 가를 시계 방향으로 이제 180도만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릴 때 살짝 비뚤어지게 그려서, 네,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모양 조각 가를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모양 조각 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180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종이가 또 엉킬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조건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자,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도형을 각각 그려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이 문제 조건은, 네, 처음 나오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라는 말은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라는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이제 조건을 하나씩 차례대로 충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단,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도형을 본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점을 먼저 찍어준 후에 이 점을 토대로 해서 선을 그어주면 더 수월하게 도형을, 이게 자꾸 번지네요. 이게, 네, 번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네,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선을 떼실 때, 네, 좀 유의를 하셔서 이제 자를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좀 번지긴 하네요. 네. 네. 자, 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겹쳐 봅시도록 합시다. 자, 이 도형을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자, 네, 이렇게 모는 종, 이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모는 종에 겹쳐지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느 위치, 자, 각 도형에 있는 각 점이, 자, 도형에 있는 각 점이 어느 모는 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둘, 셋, 넷. 자,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준 후에 선을 또 긋습니다. 이제는 좀 말랐네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경우 이렇게 모눈종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보도록 합시다. 자,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인지 아시죠?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눈종에 돌렸을 때 90도로 돌렸다 가정을 하고 모눈종에 돌렸을 때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이 도형을 모눈종에 나타내면 우리는 이런 모양의 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자, 이 도형이 어느 위치, 도형의 각 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저는 기억을 했으니까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참, 이번 평면도형 단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그리느라 수고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에서 도형 단원을 배울 때 분명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잘 인식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도형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도형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렸을 때 도형이 어떤 모양을 띠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눈종이 위치가 위치를 다르게 그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점의 위치를 좀 기억해 두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풀면서는 이제 그 도형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초점을 둬서 이 3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푸든지 알아두면은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형을 아래쪽으로 2번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더니 다음과 같은 도형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도형을 아래쪽으로 2번 뒤집고
아래쪽으로 두 번 뒤집고, 네, 아래쪽으로 두 번 뒤집고,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는데,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도형이 되었습니다. 이 모양의 도형이 되었는데요. 자, 이 모양의 도형이 되었는데요. 자, 처음의 도형은 어떤 모양의 도형인지 그려보는 게 이번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처음 도형이 여기서 처음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를 도형을 먼저 아래쪽으로 두 번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키읔 모양의 도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도형을 구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거꾸로 문제를 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거꾸로 문제를 푼다는데 어떤 의미이냐? 자, 우리가 이 키읔 모양의 도형을 이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아래쪽으로 두 번 뒤집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움직일 때에는, 이 도형을 움직여서 처음 도형을 구할 때에는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 조건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이 키읔 도형을 먼저 본을 뜹니다. 자, OHB 필름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네요. OHB 필름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는데, 자, 먼저, 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점을 일단 하나씩 찍어줍니다. 점을 일단 하나씩 찍어준 후에 이 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게 밑으로 갔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키읔자 모양을 본떴습니다. 자, 이 키읔자 모양을 본떴는데요. 자, 먼저, 자, 이 조형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조건을 반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다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문제를 반대로 풀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보도록 합시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요, 자,
우리는 이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문제에서는 아래쪽으로 두 번 뒤집으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반대로 해결을 하면, 반대로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위쪽으로 두 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고 역시 또 위로 한번 더 뒤집습니다. 자, 위로 더 뒤집어 보면, 자, 우리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 되나요? 그렇죠, 이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한번 모든 종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3번 문제를 볼 때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도형이 모든 종이의 어느 위치에 위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도형의 모양이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이의 어디에 위치라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운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두고요. 자, 기억을 해둘게요.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도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아래쪽으로 먼저 두 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뒤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뒤집습니다. 자, 이걸 두 번 뒤집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보면 정확하게 위치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도형이 어떤 모양의 도형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백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모양을 이용해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빈칸을 채워서 무늬를 완성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한번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일단 먼저 이 무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모양을 먼저 일단 본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을 뜨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왠지 좀 그래도 좀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무늬를 활용을 해서 문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점을 찍어주고 이걸 그리니까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사 세미사. 자, 전 B금을 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이 모양을 일단 만들었고요. 자, 일단 빈칸을 채워서 이 무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규칙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과연 여기 있는 빈칸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자,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 모양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 4칸짜리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 4칸짜리 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이,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모양이 반복이 되도록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그래도 좀 더 정교한 걸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좀 영역 구분을 좀 해두면 좀 낫죠? 네, 확실히 좀 그래도 겉이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모양의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렇게 좀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무늬가 완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이 모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자, 이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네, 여기도 역시 겹치게 되죠.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우리는 이 모양이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이렇게 또 겹치게 되고요. 이제 뭔가 좀 무늬가 겹치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걸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또 돌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또 90도만큼 또 돌리면 겹치게 되죠. 이렇게. 네, 겹칩니다. 이 무늬를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계속 돌려주면 결국에는 여기 사각형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형광펜으로 그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사각형 모양을 만든 후에 이 사각형 모양을, 자, 그럼 한번 이 사각형 모양도 한번 본을 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더 복잡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하나 더 찍어줘야겠네요. 자, 이제 점을 또 한번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모양이 생기면,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일단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밀고요. 또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또 한 칸 밉니다. 예. 자, 오른쪽으로 한 칸 밉니다. 그리고 이 컬을 또 오른쪽으로 한 칸 밉니다. 예. 네, 중간에 잘려서 나오진 않지만, 네,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밀면은 이제 계속 이걸 아래쪽 한 번 더 밀면은 또 비슷한 무늬가 나오겠지만, 역시 이 그 아래쪽으로 밀면은 비슷한 무늬가 나오겠지만 역시 이거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또 밀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한 칸 또 밉니다. 겹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겹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두 칸을 민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밀다가, 자, 아래쪽으로 밀면 역시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무늬를 시계 방향으로 계속 90도만큼 계속 돌립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계속 돌리다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다시 원래대로 돌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자, 모양을 만들고 이 모양을 오른쪽과 바로 아래쪽으로 밀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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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여기는 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계속 밀면 여기는 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적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설명을 좀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을 정지시킨 후 충분히 적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원격 수업이 좋은 점이 이거잖아요. 설명을 놓칠 필요 없이 적느라 설명을 놓칠 일이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4쪽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6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자,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삼각형으로 움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이 있습니다. 뭐 네 가지 방향이 다 있네요. 자,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그리고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있고요. 90도, 180도, 270도. 네. 그리고 뒤집기, 돌리기. 네, 뭐 우리가 설명하는데 필요한 거는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삼각형을 본 떠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본 떠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걸 좀 자꾸 잘라서. 작게 잘라서 한번 보고. 자, 점을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을 찍은 다음에 이걸 또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있었죠? 이걸 또 하나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처럼 이렇게 이 모양의 삼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저는 일단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왜 뒤집는 거 택했냐고요? 여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삼각형을 뭐뭇으로 뒤집고, 자, 뭐뭇으로 뒤집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저는 먼저 한번 일단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기를 보면, 네, 오른쪽으로 뒤집는 방법도 있고 왼쪽으로 뒤집는 방법, 그리고 위쪽으로 뒤집는 방법도 있고 아래쪽으로 뒤집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한번 오른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아, 왜냐고요? 전 그냥 오른쪽이 먼저 생각이 나서요. 제일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뒤집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뒤집어 봤는데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뒤집었는데,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뒤집어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뒤집어 봤는데, 자, 한번 이 도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도형에서 오른쪽으로 뒤집은 도형이고, 그리고 이 도형은, 자, 이 도형을 한 번 더 뒤집으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뒤집어 주면은 이 도형을 어떤 방향으로, 이 도형으로 바꾸려면 어느 방향으로 뒤집어야 될까요? 그렇죠. 뭐 두 가지 방법 다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위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 도형을 위쪽으로 한번 뒤집어 봅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네요. 네,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위쪽으로 뒤집으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원래 이 도형이 이랬었죠. 아래쪽으로 뒤집어 보면, 네, 뭐 아래쪽으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아요. 자, 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자, 이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은 후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모양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그 전에 정답을 일단 적어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어 위쪽 혹은 아래쪽 쪽으로
뒤집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왼쪽으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합시다. 왼쪽으로 뒤집으면요, 네, 왼쪽으로 한번 뒤집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네, 뭐 아래쪽으로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뒤집어도 모양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로 한번 뒤집어, 자, 이거 위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위쪽으로 뒤집어도 모양이 일치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왼쪽으로 뒤집어도 이렇게 우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고 위쪽으로 뒤집든 아래쪽으로 뒤집든 일치하고요. 자, 왼쪽으로 뒤집은 후에 위쪽으로 뒤집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뒤집든 역시 일치합니다.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기를 하면 우리가 방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자, 이 첫 도형에서, 네, 저는 한번 이 도형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침 90도, 180도, 270도가 있으니까 먼저 90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이거를, 자,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자, 이거를 90도로 한번 더 돌려볼게요. 네, 이제 모양이 좀 비슷하죠? 네, 모양이 좀 비슷하다는 거를,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90도로 한번 더 돌려볼게요. 270도가 되겠죠?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고요. 자, 그리고 이걸 360도로 한번 돌려보면, 네, 역시 뭐 이거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네, 모양이 이렇게, 자, 삼각형을,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단 한번 돌려봅시다. 90도를 돌립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를 돌려봅니다. 네, 일치하죠? 네, 일치합니다. 180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자, 이렇게 270도를, 90도를 더, 그러니까 270도를 돌리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90도를 더 돌리면, 네,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우리는 도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번 차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번 단원,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단원의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삼각자, 네, 사용하시느라, 그리고 이거 열심히 이제 그리고 본 뜨고 이제 돌려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이제 직접 그려봐야 되고 직접 돌려봐야 되고 좀 번거로운 점이 많았지만, 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도 이거 직접 그려가면서 못합니다. 네, 그려가면서 못하고 여러분이 직접 머릿속에 도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특히 수능은 말이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아무래도 손이 좀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손과 머리 둘 다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단원에서 그리고 돌리고 그리고 본을 뜨는 과정이 여러분의 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경험이 되셨기를 이 영상을 빌어서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에서부터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단원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 코로나도 조심하고 자동차도 조심합시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